자, 우리 딱 검사 좀 할게요. 그래서 다 펴주세요. 진영인 거 같은 경우는 N1 이유가 아니거든요. 잡지에 나와 있는 거 자료로 써야 돼요. 이것도 왜 해석은 안 돼 있어요? 해석 구멍들인데? 아니 당연히 해석이 있어야지. 아니 구멍이 없나면 어떻게 나가시니까. 단어 사인. 사인 어차피 깔려요. 어떤 거요? 그래? 해야 돼? 지난번에 다 했잖아 이거 그지? 얘도 지난번에 다 했었지. 그래? 뭘요? 여러분 별로 큰 실수 아니에요. 네. 이런 게 큰 실수. 아니 이런 거. 네. 뭐 항상 애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지. CJ 일치를 CJ1치 수일치 해야 돼. 주절에 맞춰서. 좀 주절이 원대를 뜨잖아. 그럼 여기서도 followed로 되겠지. 됐어? 그리고 어차피 followed로 틀렸잖아. 주어가 3인 단수인데 S 안 붙였어. 그래. 에센셜이 강등이야? 요새 에센셜이 높은 거예요. 제너럴이 높은 거 화이트는 안 돼요. 높고 낮은 게 없는데? 네, 아까 전에 대현이랑 둘이서 에센셜이 본질적인 거니까 높다, 제너럴이 일반적인 거니까 필수적인 거보다 높지 않냐. 아니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높고 낮은 게 아니잖아. 분류를 한 거지. 분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높 낮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자꾸 랭킹을 매기려고 그래. 이게 우리나라 종특이야, 종특. 그래서 뭐든지 랭킹 매기려고 하는 거. 항상 이게 라이트는 안 돼요. 응? 라이트 아, 라이트요? 권리요? 아, 올바른?
아니 법적으로 틀린데요 그러면? 형용사가 동명사를 세식할 수가 없어요. 분사가 세식하는 거지. 분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채점을 한 거예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표시가 안 되는 게 이제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게 뭐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돼 있는데 저거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가 좀 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면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아니 연필로 쓰면 니는 알지만 나는 모르죠. 왜 이렇게 찍지? 제목이 잘못돼 있었는데. 일단 사인을 할게요 이거는. 그 데일리 테스트는 제가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질문 하시는 분에 한해서 받아줄 테니까 일단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제가 얼마 정도 꺼야지 바스가. 그럼 이따 채점 다 하면 지금. 빅리가 에이드가 나서 그러지. 해석이 될 때. 아니요 지구상에서. 이과 부사가 맞는 거죠. 부사가 맞는 거죠. 부사. 알파 어땠어요? 채점 맞아 하겠어. 다음 번요? 처음 보고 한번 채점 한 거냐? 이거 왜 해석을 안 해? 알파 어땠어요? 채점만 하는 거야? 저거는 숙제는 편하지 다. 진짜 사놓고 있어. 봐봐. 구멍분석만 표시한 걸로 봤더니 해석은 틀린 게 없나 본데? 구멍? 있다고? 근데 왜 체크가 안 되지? 이것도 설정하고 다한 거네? 세상까지 다한 거? 처음 공부하고 있어. 여러분 전반적으로 모의고사 해석 연습이 좀 돼야겠네.
이게 그니까 왜 내가 지난번에 답지를 줬잖아. 그게 기준이 돼야 되지. 이거는 이유가 맞다고 할 수 없어. 이런 건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뭘요? 뭘? 이거요? 아니 이걸 왜 줘? 순서 배우죠. 저거는 교과서 책 조금 써야 되는데. 뭐가 떠올라? 얘는 왜 구문 분석을 안 해? 구문 분석 해요. 구문 분석 돼요. 자, 일단은 확인을 다 했고요. 단어 결과부터. 쌤, 저 96점이 96? AT생이 수정을 안 해줬습니다. 세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남은 가원이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자, 상혁이는 오늘 이따가 수업 다 끝나고 내가 첨삭한 거 다 끝나고 남아서 저를 좀 보고 갑시다. 알겠죠? 자, 일단 검사는 다 했는데요. 일단 크게 이제 몇 가지 눈에 띈 게 그 채점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구문 분석 또는 해석이 안 된 분들, 어쨌든 뭐 숙제가 일부 안 돼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오늘 다 마무리하고 나한테 직접 검사받고 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법 테스트를 지난번과 똑같은 거를 보신 분들이 오늘 있을 겁니다. 지난번과 다른 거를 본 분들도 있고요. 근데 지난번과 똑같은 거를 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 선택형 문제에서 그 선택형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테스트 몇 번 노가다 뛰면은 니네 다 맞출 수 있어요. 왜? 그냥 외워서 풀면 되니까.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었잖아. 내가 계속 말하던 게. 그게 아니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선택형에 대한 답을 맞추는 게 아니야. 선택형에 대해서 그 정답의 이유를 얼마나 논리 있게 쓰느냐입니다. 논리 있게 쓰느냐. 근데 지금 내가 돌면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지난번과 달라진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정답의 근거를 쓰는 게. 정답의 근거를 쓰라고 했더니 그냥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만 쓰여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라는 거야. 그게 이유라고요. 그게 이유.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부실해요. 여러분, 어법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또 얘기해야 돼?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 4문제 나온다니까? 4개 틀리면 몇 점이야? 4개, 나머지 다 맞아도 3, 4등급이야. 나머지 다 맞아도 3등급이라고. 나머지 다 맞는다고 쳤을 때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 제가 얘기하는데 어법은 무조건 지금 니네가 시험을 보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시험에서 맞춰야지. 시험에서는 당연히 맞추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가 내신 대비를 연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법상의 근거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근거를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답지를 봐. 답지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체크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죠? 자, 이해가 다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익혀야죠. 학습을 해야지 내가.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 설명에 나와 있는 거랑 그 해당 어법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익혀야지. 이해만 되면 문제가 다 풀리나?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선택형 어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솔직히 좀 실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요,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선택형 어법 테스트 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구두로 테스트 볼 겁니다. 오늘 선택형 어법 테스트 본 사람들 내가 구두 테스트로 볼 거고요. 내가 랜덤으로 아무 문제나 찝어갖고 그냥 시험지 아무거나 내가 뽑아갖고 아무거나 찍어갖고 이거 일단 답 뭐야? 왜? 설명해봐 해갖고 대답 못하면은 그 사람 오늘 나랑 10시까지 남는 겁니다. 아니 10시 더 될 것 같은데? 한 11시까지 남게 돼요. 알겠죠? 테스트 할 겁니다. 구두 테스트. 내가 분명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얘기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알겠냐? 그리고 제가 만든 버전의 이제 어법 테스트를 본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께서 마찬가지로 그 이유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없다면은 그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결과를 다 봤죠. 결과를 봤으니까 제가 만약에 한 다다음 주? 한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내가 이 어법 테스트를 한번 이제 또 전체적으로 아마 볼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봤을 때 만약에 또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유를 쓰는 거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법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했었던 진도를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우리? 33번 할 차례. 6월 모의고사죠? 그 11월 모의고사는 제가 오늘 탈실에서 받았죠, 다들. 못 받으신 분 없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선택형 어법 테스트 그 구두 테스트 보시는 분들은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번 해서 탈락이면은 전 그냥 11시까지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잘 되면 저한테 오세요. 11월이에요. 이거 11월인가요? 6월 있네? 6월 33번 맞나요? 아래로.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33번 보겠습니다. 뒤에 좀 보이나? 상혁이 잘 보여요? 네. 자, 봅시다. 일단은 얘는 또 어떤 류의 글인가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얘는 그냥 바로 첫 문장부터 보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첫 문장부터 바로 볼게요. The mind is essentially a survival machine 이랍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되게 좀 뭐랄까 추상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뭐래요? 생각은 본질적으로 생존 기계래요. 생각이 생존 기계다? 이게 뭔 말일까? 생각이 생존 기계다? 이것만으로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Attack and defense against our minds, gathering, stor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This is what it is good a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보시면 자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면서 그 다른 마음에 반하여 그러니까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과 수비를 하는 거랍니다. 공격과 수비. 즉 이것이 what it is good at.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것은 잘하는 것이래요. But 그러나 it is not at all creative. not at all은 never죠 한 단어로. 이것은 절대로 창의적이지 않대요. 이게 뭔 말이야 대체? 말이 되게 어렵죠. 자, 제가 패러프레이징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생각은 본질적으로 생존기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글의 주요 소재는 생각이야.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재가.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존 기계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이러면서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과 수비래요. 다른 생각에 대한 공격과 수비.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번 쳐보자. 토론을 한다고 쳐볼게요. 토론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은이가 나한테 어떤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반박을 하려고 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반박을 할 만한 논리적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일단 정보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 수집된 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분석을 해서 논리적으로 받아쳐야겠죠. 그래야 반박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사고 과정, 사고라는 것은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합당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이게 잘하는 일이라고. 됐어? 그런데 창의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냐? 사고라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요. 결국 쉽게 말하면 생존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생존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하지만 어떻다? 창의성에서는 아니다. 창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됐어? 사고라는 건 창의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창의성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생각해 보면서 나오는 게 창의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래. 사고를 한다는 거는 생존에 있어서만 중요한 거지 창의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후로 글을 읽을 때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생각을 한다는 곧 창의적이지 않다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생각이 만약에 많이 한다. 그럼 이거는 곧 무엇이다? 창의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거꾸로. 그러면은 뒷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창의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 즉 사고와 창의성은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전개가 될 텐데 그러면 이런 류의 글에서 출제하기 좋은 류는 뭘까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런 류가 출제하기 좋은 게 일단 첫 번째 요약 내기가 좋아요. 왜 요약을 출제하기 좋냐? 이 위에 거를 기준으로 요약문을 써도 되고요. 아래 거를 기준으로 요약문을 써도 됩니다. 됐어요? 요약문을 두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나 삽입을 기준으로 또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이제 사고를 한다는 거는 생존에 있어서는 좋지만 창의적이진 않아. 그럼 뭔가 근거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존에 있어서는 또 중요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이렇지만 이러진 않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이거예요. 글의 주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다소 추상적이죠.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글의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지금은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이해가 가겠지만. 자, 그리고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어휘나 흐름에 대한 문제로 또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왜? 비례반비례 관계잖아요. 지금 반비례 관계잖아, 서로. 그렇지? 그러면은 주어 자리에 만약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그럼 어떤 말 나와야 돼? 좋은 말 나와야 돼. 됐어? 근데 주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생각이 많다라는 뉘앙스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안 좋은 말 나와야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어휘나 흐름에 대한 문제로서 출제하기도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변형으로 나올지가 대충 보이죠. 자, 그럼 뒤에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true artist. 자,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이래. 얘들아, 예술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술가는 뭡니까? 창의성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이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 얘네들은 이러하다. 이쪽으로 내용이 연결돼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지 볼게요. 모든 진정한 예술가는 만들어내 from a place of no mind. 나왔네 여기에. no mind. 보여? 이게 뭔데? 생각을 없다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한다는 거야. From inner stillness. 즉 내적인 고요함에서. 내적인 고요함. 중요한 말이겠죠. 내적인 고요함이란 게 뭐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됐어? 이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창의성이 나온다고요. 창작을 한다고요. 됐어? 다음 거 볼게. Even 심지어 great scientists have reported. 자,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뭐라고 말했냐? 대절이야라 말했는데 그들의 창의적인 돌파구라고 했어요. 얘들아, 창의적 돌파구니까 창의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생각이 없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 내용이 나온지 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mental quietude 나왔죠. quiet이 뭐야? 조용한 거잖아. 그렇지? quietude가 뭐냐? 정적인 것을 말해요. 정적인 것. 됐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 말 안 하고 있는 상태, 침묵 상태 이런 걸 quietude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mental quietude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생각을 안 한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됐어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한 이 두 가지가 둘 다 빈칸으로 되기 좋습니다. 또는 흐름에 관련된 걸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흐름에 관련된 거.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의 정적인 시간에서 창의적 돌파구가 나왔다고 보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조차도 아니 과학자들조차도 과학자들. 네. 가온아 너 저기 뭐야 그 자실 갖고 자료부터 받아. 지금 여기 자유 있어. 아 거기 있어? 오케이 빨리 들어가. 얘들아 봐봐. 생각을 저 과학자는요 생각을 조금 하는 직업일까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일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위대한 과학자들이라고 했고 이분이란 말을 붙여서 우리가 좀 이제 단서를 준 건데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각이 많으니까 창의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생각을 안 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말한다고. 생각이 많이 하는 이 직업군조차도. 됐어? 그러니까 결국 얘나 뭐냐?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결국엔 뭡니까? 이거야 이거. 생각을 안 하면은 창의성이 올라간다. 결국 이 얘기하는 거야. 됐냐? 지금 33번 하고 있다. 자, 이어서 볼게요. The surprising result of a nationwide inquiry. 전국적 조사에 놀라운 결과가 있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간에 전국적인 조사에 놀라운 결과가 있답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자, 뭐를 발견하기 위한 거냐?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니까 그들의 작업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거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절이래요. 대절을 보니까 thinking, 사고는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 play하고 part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play a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하지. role 말고 part를 써도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사고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only가 붙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할 뿐이다? subordinate part의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subordinate라는 거는요 부수적인이라는 뜻이거든. 부수적인. 사고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야. 어디에 있어서? In the brief, decisive page of the creative episode. 창의적인 행동 그 자체의 간결하고 결정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서 그저보다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래요. 부수적인 역할. 여기서는 subordinate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전적 문장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거야, 이거. 또는 이거야. 됐어? 둘 중 하나거든? 생각 많이 하면 창의성 떨어지고 생각을 적게 하면 창의성 올라간다. 결국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무슨 뭐 전국적인 조사 어쩌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내용은 대절이야, 대절. 여기가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자면 사고라는 거. 사고라는 거는요 부수적인 역할을 한대. 뭐에 있어서? 창의적 활동에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야 창의적 활동에서 부수적이래. 부수적이란 게 좋은 말이야? 부수적이란 게 메인이야? 아니잖아. 곁다리잖아. 곁다리. 됐어요? 즉 사고라는 거는요 창의성 과정에 있어서 곁다리 역할을 할 뿐이다. 메인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하면은 창의성과는 반비례한다. 결국에 똑같은 말이죠. 됐냐?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옵니다. So, 그래서 자, 내가 미리 말할게. 이 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에요. 주제 재진술 문장이야. 미리 말하면요. 주제를 다시 말하는 거야. 아까 주제는 이미 나왔어, 얘들아. 주제가 어디에 나왔냐면은 초반 두 문장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두 번째 문장이 주제라고 보면 돼. 두 번째 문장. 됐어? 아까 우리 attack and defense against other minds 어쩌고 나왔잖아. 그 문장 있지? 그 문장이 주제거든? 근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두 번째 문장만 갖고는 우리가 이 글이 뭔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한번. 됐어? 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또 이 얘기 나오는 거야. 됐어?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볼게요. 그래서 나는 말할 거래. 대절 이해하고. 이 간단한 이유가 어떤 이유?
Why the majority of scientists? 자, 과학자들의 대다수예요. 자, 아까 전에 얘들아 위에서 나왔던 even great scientist 있지, 그치? 그 great scientist랑 여기에 나온 scientist는 다른 애다. 됐어? 뭐가 다르냐? 위에 나온 거는 위대한 애들이잖아. 위대한 애들.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과학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are not creative하대요. 창의적이지 않대. 왜 창의적이지 않을까? 이러니까. 그래서 생각이 많으니까. 그럼 이 내용이 나와야겠네 뒤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찾아볼까? 자, 그럼 얘네가 왜 창의적이지 않느냐? 그에 대한 간단한 이유가 뭐냐? not A but B네. 내가 항상 말하는 거. not A but B가 나오면은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B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래도 A도 읽어볼게. 과학자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단순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걸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됐어? 얘들아, 생각을 멈춘대. stop thinking만 볼게. stop thinking. 생각을 멈춘대. 그럼 내가 질문을 이렇게 할게. 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야, 발휘 못하는 거야? 얘만 보면은 발휘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stop thinking은. stop thinking이 뭔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멈추는 거잖아. 그럼 생각을 멈추는 게 뭔데? 이거잖아, 이게.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거. 됐냐?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몰라. 즉 얘네는 계속 생각한다는 소리야. 맞지? 과학자들은 계속 생각해. 생각을 많이 해. 그럼 어떻게 돼? 창의적이지 않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 됐냐? 선생님, 이거 좀 헷갈립니다. 얘네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여기에도 사이언티스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얘네가 멘탈 콰이어튜드일 때 창의적 돌파구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제 저거를 인정한다라는 소리야.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 과학자라는 인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하면은 솔직히 창의성은 없어. 인정해. 이 말 하는 거야. 위대한 애들은 그걸 인정한다고.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위에 거는. 얘는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떻다?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창의성이 없어. 왜 창의성이 없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됐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흐름 문제로 만약 출제한다고 했을 때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이 또 하나 떠오르더라고. 잘 봐. 여기에서 내가 이거 잠깐 이렇게 보여줄게요. 잘 봐.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 볼 거예요. 여기. Because 그 다음에 they don't know how to stop thinking.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러면은 이거를요, 얘들아. 우리가 stop ing를 쓰면 뭐 하는 걸 멈추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해석이 어떻게 돼? stop to think는 생각하기 위해 멈추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는 거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내용상 맞았어요. 당연히 틀리죠. 됐어요? 흐름 문제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정말 별거 아니죠.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나머지가 그대로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거 본문에서 나왔던 거니까 대충 빨리 읽다가 이거 못 봐서 땡 이럴 수 있다. 됐어? 이런 거에 속지 말라. 이런 거에 속지 말라.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라는 거는 생각을 원래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생각하기 위해 멈추는 거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거 생각할 게 있어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오히려 생각이 많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생각이 많다는 건 뭐야? 아니 이미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stop to think로 쓰려면요, 이 내용은 A에 나와야 돼요.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멈춰서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됐어?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How to think랑 똑같은 말이잖아. How to think나 How to stop to think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stop to는요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냥 이걸 한다는 거야. 됐어? stop to가 나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얘랑 같은 말이 되는 거죠. They don't know how to think, how to think. 똑같은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stop to 동사원형을 쓸 거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A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A 내용에.
됐어? 그러면은 진짜 시험 그지같이 내면 어떻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얘는 패러프레이징해서 딴 말로 넣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지같이 낼 수 있는 거죠. 됐어? 단순하게 낸다면은 얘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 1, 2, 3, 4, 5한 다음에 다음 줄 흐름상 어색한 문장 불러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거에 속지 말라는 거야. 스탑이 이런 식으로 보통 낚시 많이 합니다. 어법을 안 내요, 스탑은요. 이렇게 흐름이나 어휘에 관련된 걸로 낚시를 합니다. 됐나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 글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창의적이진 않은 거죠. 아까 두 번째 문장에 나왔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기 위해서는요, 생각하는 걸 멈추고 내면의 정적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요지이자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기다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 필기해주세요. 이 글의 요약이라고 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요약 33번. 네, 좀 길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니 글씨가 커서 길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원래 긴 요약이 대세예요. 요즘 시험에서. 이것보다 한 3배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우 왜 이렇게 덥냐 근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에어컨을 안 틀어주나요? 아니 틀어져 있는 거야 놀랍게도. 잠깐만 내가 좀 더 세게 한번 틀어볼게. 잠깐만. 일단 설정 바꿨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다 썼으면 넘어갈게. 아직 다 못 썼냐? 아직 다 못 쓴 사람 얼른 쓰고. 자, 다 되셨으면은 34번으로 갈 겁니다. 34번도 껌이에요. 겁나 쉽습니다. 됐어? 이제 내려도 돼? 못 쓴 사람 없니? 됐어요? 자, 34번 볼게. 자, 바로 갑시다. 내용 쉬우니까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We're more likely to eat. 자, 우리는 먹을 가능성이 높대. in a restaurant, 식당에서요. If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면 that it is usually busy. 그것이 대체로 busy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busy랑 more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또 비례관계 나온 거야. 됐냐? 잘 봐. 아까 전에 전 문장에서는 생각을 덜 할수록 창의성이 올라간다. 반비례 관계로 나왔지.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바쁜 거, 그러니까 분주함이라고 할까요? 분주함? 분주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여기서? 네네. 네네네. 자, 분주할수록 그곳에서 그냥 식사 가능성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곳에서 식사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주는 식당이겠죠, 식당.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우리도 지나가면서 보잖아. 그러니까 손님이 적당히 있는 식당보다는요, 많은 데는 막 사람들 막 줄 서서 막 엄청 기다리고 있고, 없는 데는 진짜 막 파리 막고 있고, 아예 사람 한 명도 없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첫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글에서 주된 내용이 식당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미리 말하자면요. 물론 이걸 기준으로 얘기가 쭉 전개되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 이 두 번째 문장 있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가 주제인데요. 왜 주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 Nobody tells us.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 뭐를? restaurant is good.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좋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도 않아. 그럴 때조차도 our her behavior, 우리의 무리 행동은 determines our decision making.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여기. 우리의 무리 행동은 우리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리 행동이 우리의 의사를 결정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대세에 따른다? 됐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대세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얘들아. 저기에 사람이 많아. 저 음식점에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 장사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진짜 맛있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 그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먹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식당은 손님이 아예 한 명도 없어. 불은 다 켜져 있고 홀도 되게 넓어. 근데 손님이 아예 없어.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냥 지금 시간대는 원래 손님이 잘 없나? 또는 코로나라서 요새 손님이 없나? 또는 저기 겁나 맛없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의 무리 행동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거기가 밀집해어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식당이 막 분주해. 그러면은 나도 저 분주함에 포함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됐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식당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이어서 볼게요. Let's suppose라고 나오면 무조건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우리가 흔히 예시를 시작할 때 for example, for instance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suppose나 imagine 막 이런 단어들 있죠. 아니면은 guess 이런 단어들 있죠. 추측해보자, 가정해보자, 상상해봐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게 뭐야? 다 예시를 드는 말이야. 예시. 알겠죠? Let's suppose 가정해보자. 뭐를? 대절을요. 대생략. 너가 걸어가고 있어. Toward an empty restaurant. 두 개 텅 비어있는 식당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번에는 식당이 아예 비어있대. A 식당, B 식당이 다 비어있대요. You do not know. 너는 몰라. Which one to enter. 어느 곳에 들어갈지를 몰라. However, 그러다 You suddenly see. 너가 갑자기 보게 되는 거야. A group of 6 people. 자, 6명의 한 무리가 enter one of them. 그것들 중 한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별거 아닌데 이 enter라는 녀석 볼게요. enter 되고요. entering 둘 다 됩니다. 왜? 무슨 동사? 지각동사지. 됐어? 지각동사 목적어에 동사원형인 ing. 투부정사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말 안 해줬어요. 그냥 A에 들어간다고 쳐볼게. 자, 여기에 들어갔어. 6명이. 자, 나는 여기 있어. 어디로 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6명이 여기로 들어가네? 그럼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나는 결국엔 어디로 갈까? A로 갈까? B로 갈까? A로 간다 이 소리야. 어떻게 생각한다고? 6명이 여기로 들어갔네? 뭔가 저기가 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드는 거야. 아까 말했던 무리 행동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 어디 갔냐? 여기 무리 행동은 의사 결정을 한다고. 됐어요? 집단이 6명이라는 무리가 결정을 내렸잖아. A라고. 그러면은 얘네가 내린 결정이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나도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The empty one or the other one? 자,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너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냐? 비어있는 것이겠냐? 아니면 나머지 식당이겠냐?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답니다. 레스토랑으로. 어디로? With people in it.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또 나왔어. Let's suppose. 또 예시야. You and a friend go into that restaurant. 자, 그러면은 네가 이제 친구랑 그 식당을 이제 들어간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나가 아니라 나프거스 친구였네요. 자, 그럼 이 식당으로 이제 들어갔어. 그럼 이제 몇 명 된 거야? 8명 됐지? 됐어?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Now it has 8 people in it. 여기서 이 전부 다 그 식당 가리키는 거야. 식당, that restaurant. 식당은 8명의 손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식당 안에. 그렇죠? 이어서 others see. 자,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겠어 이제? 아예 딴 사람들이야. 아예 딴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8명 있어. 6명 손님이랑 나랑 친구 들어있어. 8명 있어. 근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이제 보게 되는 거야. 두 식당을. 여기에 사람들이 차 있네? 이리로 가는 거라고.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보게 돼? 한 식당이 텅 비어 있고 나머지 식당이 그 안에 8명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결정한대.
to do the same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야. as the other 8. 나머지 8명과 똑같은 결정을 한다. 나머지 8명이 누군데? 얘네잖아, 얘네. 얘네랑 똑같은 결정을 한다. 무슨 말이야? 여기로 들어간다. 여긴 계속 비어있고 여기는 계속 차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이 원리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이제 좀 부가적인 얘기를 했어요. 본문에 없었던. 본문에 없었던 제가 해준 얘기는 뭡니까? 왠지 저기가 맛집일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그냥 추론으로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요,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집단이 한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와중에서 꼭 한 명씩 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매번 집단에 보면은요. 내가 봤을 때 준이가 딱 그럴 타입이야. 예를 들어서 한 단체로 한 8명이서 이제 짜장면집 갔는데 7명이서 짜장 근데 이제 너 혼자서 이제 나는 깐쇼새우 막 이럴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꼭 한 명씩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집단에는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다? 남들이 선택한 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집단이 이미 내린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됐어요? 자, 내용으로 보면 되게 쉽죠?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를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숨겨져 있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두 번째 문장. 바로 여기, 특히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됐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은 여기를 빈칸으로 뚫었을 거야. 만약에 내가 시험을 낸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원래 34번이 이제 빈칸이었으니까 빈칸으로는 이제 안 나오겠죠.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 봤을 때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분석해 보자면 일단 대입 파악 내기 괜찮아요. 대입 파악. 주제가 뭐 여기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식당을 기준으로 주제를 잡아버릴 수 있거든.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당은 뭐야? 그냥 예시야, 예시. 중요한 내용은 뭐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미 내린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식당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목 쪽으로 출제하기가 되게 좋아요. 제목이나 아니면 주제 쪽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보이는 게 예시가 뭐 let's suppose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래서 순서나 삽입이나 또는 연결사 쪽으로 출제하기가 좋은데 그거를 좀 내가 끊어줄게요. 자, 시점을 어디서 끊으면 되냐면 맨 처음에 let's suppose 여기 나오죠?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됩니다. let's suppose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however 연결사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체크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아래 보면은 most people 있어. most people 여기 보이죠? most people 웃고 여기서 한번 끊어. 참고로 이 most people은 삽입으로 내도 괜찮다. 문장 삽입 알겠지? 삽입도 되고 순서도 괜찮아. 그 다음에 그 맨 아래는 아니고 others 여기 있죠? 여기서 한번 끊으면 돼. 됐어? 이렇게 해서 순서로 출제하기 좋다. 됐냐? 순서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삽입 그리고 아까 연결사 however 위에 체크했었죠? 맨 아래 보면 so 나와 있어요. 여기 연결사에 체크하세요. 여기서의 so는 so 그대로 내면 너무 쉽죠? 여기서의 so는 뭐야? 따라서잖아. 따라서. 그쵸? 앞 내용이 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야. 여긴 비어있네 여긴 꽉 차있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로 행동을 얘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사실 이 so 자리에 들어갈 말은 되게 많아요. 따라서 시리즈를 써도 되고요. therefore, thus 그러니까 따라서 시리즈 써도 됩니다. 아니면은 결과적으로라는 시리즈를 써도 됩니다. 결론을 나타내는 거 in conclusion. 또 뭘 써도 될까? as a result. 이거 다 가능해요. 맥락상으로 이거 전부 다 가능합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 therefore나 thus도. 됐죠? 자, 그래서 so는 너무 쉬우니까 위에 써져 있는 저런 연결사로 바꿔서 연결사 두 군데 빈칸 빵빵 뚫어서 출제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연결사는 사실 내신에서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연결사가 나오면 항상 중요하니까 일단 체크를 해두자고요. 가장 가능성 높은 거 뭐다? 정리하자면 대입항류,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순서, 세 번째가 삽입, 마지막 네 번째가 연결사. 됐어요? 이 정도가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 쉽죠?
자, 11월 모의고사를 좀 필 건데, 잠깐만. 요약만 좀 쓰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요약문을 내가 써줄게. 방금 전에 읽었던 거. 요약문 써주고, 그리고 쉬었다 할게요. 요약문만 니네가 쓰고 쉬어라. 네, 이겁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거 34번 요약문이에요. 요거 쓰고 잠깐 쉬었다 할게. 더워. 문 좀 열어놓을게.
제 정렬인데 정렬. 각도 혹시 안 틀렸나 확인 좀 해보자. 밖에는 비가 와. 여기는 사람이 꽉 차서 막 이제 열기가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졸리지 졸려. 산소 부족으로 졸리겠다. 산소 부족. 그 내가 지난번에 내신 대비할 때 그 얘기 했었냐? 그 이렇게 자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막 안타깝다는 생각 든다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 아닌가? 했었죠. 내가 회사 다닐 때 얘기도 하면서. 화장실에서. 맞아.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자, 11월 보자. 다들 일어나봐. 아니 자세히 기억하지 말라고. 왜 그런 것도 자세히 기억하냐고. 자, 20번부터 볼게요. 뭔가 그 이야기하기가 되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에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작년에 아마 가자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이었구나. 작년 가자부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문이 좀 어려워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이제 예시가 떠올라서 예시로 이제 설명을 쫙 해줬더니 애들이 이해를 다 잘했어. 근데 그 예시가 뭐였냐면은 내 예전 여자친구 얘기였거든. 그걸로 얘기를 쫙 하니까 애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한 거야. 근데 그 예전 여자친구 참고로 지금의 와이프가 아닙니다. 근데 와이프가 영상을 봤는데 쫓겨날 뻔했어. 그래서 이제 힘들어. 이제 이게 예시를 이제 들기 전에 제가 한 번씩 생각하고 예시를 듭니다. 이제 잠깐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뭔가 예시를 들려고 할 때 1초 정도의 만약에 딜레이가 있다면요, 그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2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6월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문장부터 볼게요. We tend to go. 자, 일단 tend가 나오면은요, 통념일 가능성이 있겠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주세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거니까. 자, 우리는요, the long periods of time. 자,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 하지 않고요? reaching out 하지 않고요. reach out이 연락하는 거거든요. 연락하지 않고서. to the people we know.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 없이 오랜 기간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 Then, 그러다 we suddenly take notice of the distance. take notice of, 그냥 알아채는 거야. 우리가 갑자기 거리감을 알아챈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그러다가 그냥 문득 이 사람이랑 좀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네. 그래도 옛날에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간만에 연락이나 좀 해볼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지내니까 그런 거리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That has formed. 그러니까 생겨난 그런 거리감을 알아채고요. 그리고 we scramble to make repairs. 우리는 허둥댄다는 거예요. scramble이라는 게. 뭐 하려고요? 수리하려고. 여기서 수리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수리한다는 게 뭐야? 그렇지. 여기서 수리한다는 건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 회복. 그 대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막 허둥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We call people. 우리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전화를 한대요. 어떤 사람들? We haven't spoken to in ages니까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희망하면서, 대절 이하를 희망하면서. 이 대절 이하가 뭘까? One small effort. 하나의 작은 노력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작은 노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화 거는 거. 됐어요? 하나의 작은 노력이 will erase. 삭제시킬 거라는 희망으로. 뭘 삭제시켜? The months and years of distance we've created.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거리감이겠죠. 됐어요?
이거를 삭제시켜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될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owever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주제입니다. 그렇죠? 주제 부분을 볼게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행위는 rarely works.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Relationships, 관계라는 건 aren't kept with big one-time fixes라고 나와 있죠. 커다란 일회성의 해결책이에요. 수리. 일회성의 해결책으로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문장 자체가 주제니까요. 주제 관련된 거니까 요 부분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빈칸. 오케이? 관계라는 거는 일회성 해결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한다고 해갖고 옛날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잠깐 회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회사를 다닐 때 동기가 있었고요. 저랑 동갑이었던. 근데 그 동기랑 제가 회사 생활을 정확히 2년 했는데 2년 동안 정말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 뭘 하든 항상 같이 했죠. 회사에서도 맨날 봐. 회사 끝나고도 맨날 같이 놀러 가. 그리고 서로 소개팅도 시켜주고 막 같이 이제 소개팅한 막 여자들끼리 같이 이제 넷이서 막 놀러도 가고 진짜 많이 놀았어요. 그 친구랑. 이제 그리고 동기 이제 여러 명 하고 이제 MT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회사를 관두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원래 내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갔으면 제가 07학번이거든요. 근데 내가 1년 늦게 가서 내가 08학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그 뒤에 이제 09학번으로 갔어요. 얘는 2년 늦게 간 거예요. 대학을요. 근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학교에 우리 과로 왔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내 1년 후배인 거야. 대학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내가 막 족보도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 계속 쭉 다녀갖고 뭐 대학원도 졸업해서 지금 이제 키스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그때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24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23 정도일 텐데 23살이 이제 뭐 하던 때였냐? 제가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시기가 23이었어요. 제 나이 23때. 지금 제가 34이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이제 올해로 이제 12년 차 된 건데 제가 그러면은 강사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거의. 근데 지금 이 상황이랑 거의 똑같아. 내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시기 잘 지내고 있나? 연락을 한번 해봐. 근데 이제 뭔가 좀 어색해. 막 5, 6년 만에 막 이제 연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시덥잖은 얘기하는 거야. 뭐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래갖고 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뭐. 그래갖고 그래 뭐 열심히 살고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이제 뭐 기약 없는 약속하면서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이제 만났던 게 이제 언제였냐? 5년 전인가? 4년? 5년 됐어요. 4, 5년 전쯤에 이제 한번 저기 안암동의 그 고대 쪽에서 만나갖고 같이 이제 뭐 술도 마시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결혼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예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아예 카톡조차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남을 주최한 게 저거든요. 이제 같이 만나자. 저는 이제 예전처럼 같이 이제 다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제 접촉을 한 거죠. 근데 뭐야?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딱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그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본문 보지 말고. 우리가 관계성을 유지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연락해야지 뭐. 그렇죠? 계속 연락을 해야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They're kept. 여기서 they가 말하는 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relationships 위에 나왔던 거. 관계는 유지가 된대요. 정기적인 유지성으로요. 얘도 빈칸 출제하기 좋습니다. Regular maintenance, like a car. 그러니까 자동차와 같은 정기적 정비겠네요. 그럼 여기서 maintenance는 그러니까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정비로 관계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우리의 관계에서
We have to make sure.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된대. 대절이야를. Not too much time.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not이 붙었으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된대요. 관계에 있어서요. Between oil changes, so to speak.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오일 교환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오일 교환 얘기 왜 나왔어요? 자동차 갖고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는요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이라는 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의 성능이 완전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은 나중 가서 아무리 좋은 엔진 오일을 쓴다 하더라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냥 차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새로 샀습니다. 네. 예전에 타던 차가 원래 그 5,000km 정도를 주기로 원래 엔진 오일을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귀찮아갖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17,000에 한번 바꿨었어요. 3배가 넘게 탄 거죠. 엔진 오일 안 갈고. 그래서 차가 아예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누구냐 그 센터에 그 이제 AS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났어요 그분들한테. 차를 왜 이따구로 관리하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새 차를 사고 그 차는 와이프 줬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간 그런데 그러니까 오일 교환 주기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있어. 둘이 관계가 있어. 자, 이 관계가 연락을 안 하면 점점 멀어져.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멀어지다가 이제 완전히 끊기려고 할 때 다시 연락해서 다시 이제 리셋시키고 또 멀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리셋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뚝 끊겨버렸어. 자, 둘의 관계가 단절됐어.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연락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이어진다.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Isn't to say. 이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절 이하를요. You shouldn't bother calling someone. 그러니까 너가 귀찮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Calling someone.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네가 막 애써서 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중부정이라서. 일단 직독직해 하고 설명할게요. Just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It's been a while.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여기서 s는 has입니다. has. is 아니에요. 자,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Since you've spoken. 너가 이야기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단지 또 대절 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두 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It's more ideal not to let yourself fall out of touch in the first place. 즉, 애초에 fall out of touch 하면은 fall은 떨어지는 거잖아. out of touch는 나의 손길 바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연락이 끊긴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fall out of touch 하면요. 그래서 너 자신이 연락이 끊기도록 let은 두는 거죠. 놔두는 게 아닌 게 더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직독직해 다 했어요. 헷갈리죠? 이중부정이 막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엔진 오일 교환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게 해야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지속적인 연락을 해야 된다입니다. 취해야 한다.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됐어? 근데 이게 그냥 네가 얘기한 지 오래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막 애써 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부정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겠다. 한 번 더. 그리고 애초에 연락이 끊기지 않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기 땀 표시 보이죠? 땀 표시 컬러. 이게 이제 뭐냐면요. 사실 이게 나데이버비 구문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근데 잠깐만 설명할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나왔었는데 A가 아니라 B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데이버비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A가 아니라 B다. B다. A가 아니라.
이런 말인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여기서 콤마 써도 되고요. 세미콜론 써도 돼요. 이거야 이거 여기 세미콜론 썼잖아. 그치? 여기서 not to let 하고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랍니다. 이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예요. 필자의 요지는 이거야. 요지는 그냥 꾸준히 연락해, 단발성, 간헐적, 일회성 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연락으로는 관계성이 지속될 수 없어. 근데 앞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연락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게 아니냐면은 네가 그냥 말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그러니까 막 이제 번거롭게 누군가에게 애써서 전화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요 부분만, 요 부분, 여기. 아, 한글 봐도 돼. 한글 봐도 그냥. 한글 봐도 되고 영어 봐도 돼. 저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봐. 아니, 네, 전체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체 내용은 결국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시간 좀 줄게요. 보세요. 아래에 있는 한글 부분을 체크해 줄게요. 여기 직역에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봤어요? 알겠어요? 가오가 뭔거 같아?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 연락이 끊기기 놔두지 않는 게 뭐라고요? 연락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끊기기 놔두지 말라는 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똑같은 의견인가요? 동아? 같은 의견? 대현이도 같은 의견인가요?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애써서 전화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쵸?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요, 너가 애써서 전화하면 안 된다 이고요, 여기는 그 대절이야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예 이제 연락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애초에 연락이 끊기지 않게끔 쭉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관계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 끊기고 난 다음에 어떤 단발성이거나 일회성으로 연락을 해봤자 이 관계는 돌이켜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내 친구와 나의 얘기를 했다시피.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뭐다,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애초에 그냥 쭉 연락하고 지내.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노단어도 중요하겠죠. 빈칸. 역시나 또 출제할 수 있습니다. 빈칸 낼 거 되게 많네요. consistency. 지속성,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가 항상 brings better results.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됐어요? 지속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점점 사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나이쯤에 막 이제 어른들 얘기 들으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막 나이가 이제 뭐 한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러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잘 연락을 안 하게 된다. 이제 학창 시절 친구들이랑.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하면은 더 연락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솔직히 저는 공감은 안 됐었어요. 아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너무 친한데, 얘네들이랑은 막 평생 막 할아버지 막 할머니 돼서도 평생 연락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제일 친한 친구들이 지금 20년 됐거든요. 지금 친한 친구들이 20년 됐는데 그 이제 저를 제외하고 8명 있어요. 8명. 근데 이 8명 중에서 최근까지 저랑 연락하고 지낸 친구는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제 영어 속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주 이제 못 보고 자주 연락을 못 하면은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뭐 내용은 그렇고요. 요약을 좀 이번에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성해 온 거를 또 써드리도록 할게요. 요약. 간헐적인이란 단어를 쓸게요. 그러니까 간헐적인 연락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잠깐만, 간헐적인은 좀 다른 것 같다. 미안하다. 간헐적인 말고 단발성의 아니면 일회성의 이 단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간헐적이란 것도 맞긴 하지만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연락은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일관성 있는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게 좀 정확한 답이겠죠. 다 되셨으면은 다음이 22번 지문인데요. 22번 지문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다 못 쓴 사람 있니 혹시? 얼른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6월보다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죠. 11월이라서. 참고로 방금 전에 읽었던 지문에서 제가 변형으로 낼 만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쪽이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빈칸으로 낼 만한 게 아까 그 regular maintenance 부분 체크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주제 부분에서 그 aren't kept up with the big one-time fixes 그 부분, 그리고 또 어디냐 맨 마지막에 consistency라는 거, 이런 거 일관성에 관련된 표현들, 지속적인 연락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에 관련된 표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컨택트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 됐으면은 22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얘도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갑시다. How many of you have a hard time saying no? 자,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낼까? no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거절하는 데 있어서요. 그럼 여기서 saying no, no라고 말한다라는 걸 이제 해석으로 거절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절하다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야겠죠? refuse 같은 단어, reject 이런 거 있잖아요. refuse, reject 이게 뭐야? 다 거절하다죠? 거절하다. 그렇죠?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No matter what anyone asks of you.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no matter what은 우리가 한 단어로 whatever거든.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또 no matter how 나왔으니까 얘도 however죠. 아무리 뭐 말할지라도 how much of an inconvenience it poses for you. 여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영장 내기 괜찮거든요. 이런 거 어순 되게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거든 보통은. 근데 much가 나왔어. much가. 근데 이 much 이하에 of an inconvenience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덩어리를 전체로 어떻게 씁니까? 보통 우리가 much of 같은 경우를 한 덩어리로 형용사처럼 보는 경향이 있어요. much of를.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much가 대명사거든. 정확하게 따지자면. 근데 그렇게 안 보고 much of를 형용사처럼 봐서 지금 수식받는 명사가 inconvenience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명사가 무슨 역할이요? 목적어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뒤에 it possess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순이 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어순은 어떻게 된다? however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지금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된 거야? 형용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하고 이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목적어 주어 동사라는 어순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 안 된 사람 다시. 자, 내가 너무 간결하게 설명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 의문사의 how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이 how라는 녀석이 나올 때마다 항상 희한한 어떤 이상한 게 있다고 먼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how에 ever를 붙여갖고 이 how ever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다시 한번 however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온다고.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왜 얘가 나오냐면은 however가 부사야 얘가 부사야. 얘들아 부사는 누굴 꾸며줘? 형용사나 부사 꾸며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이 형용사는 또 누굴 꾸며줘? 명사 꾸며주잖아. 그럼 이 형용사 뒤엔 또 뭐가 나와?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자 근데 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주목보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문장에서 어떻게 나왔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네. it possess라고. 그럼 지금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목적어인 an inconvenience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어순이라면 it poses an inconvenience 이렇게 됐겠지. 원래 어순이라면. 됐어? 근데 이 how라는 녀석 때문에 얘가 what를 끌고 간 거고 이 what of가 얘를 이렇게 또 꾸며주니까 얘를 또 끌고 간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어순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문장 자체를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관계사만 3개가 나왔어. No matter what, 복합관계 대명사 나왔고, no matter how 또 나왔고, 여기 what 관계대명사 또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문을 활용한 이제 어법, 영작이나 이런 걸로서 출제하기 좋으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해석으로 볼게요. 해석으로. 자, 다시 처음부터 볼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아무리 많은 불편함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너는 한다는 거야. 그들이 요청한 것을. 됐어? 왜 요청한 걸 한다? 앞에서 말했잖아.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됐어요? 이제 보통 우리 저기 뭐지? MBTI로 따지면요. ISFP, ISFJ, ISF 계열이 거절을 잘 못한대요. 보통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지 같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드러내지 못한대요. 혹시 있냐? ISFP나 ISFJ?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을 뭘 하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너에게 굉장히 어떤 많은 불편함을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걔네가 부탁한 걸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봐.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이. 내가 막 부탁을 했어. 근데 니네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그냥 속으로 저 개새끼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됐어? 이런 상황인 거죠. 너무 끄덕거리지 말고. 자, 이어서 볼게요. This is not a healthy way of living. 이것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니죠, 당연히. 왜 아니겠어? Because by saying yes all the time, 항상 yes라고 말함으로써, 항상 yes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겠죠. accept죠, accept. 됐어요? 아까 refuse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받아들임으로써 부탁을, 됐어요? 부탁을 받아들임으로써 you are building up. 너는 쌓아가고 있는 거야. Emotions of inconvenience.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 막 끓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You know, 너는 알고 있어요. What will happen in time? 의문문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조만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너는 알겠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한번 터지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 하면은 누구누구씨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이것도 좀 해주세요. 네. 계속 다 받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빡치는 거지. 야, 이 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용 한번 볼게요. You will resent. 딱 나왔네요. resent라고. 이게 뭐야? 분개하다, 분노하다 이런 뜻이야. 너는 분개하게 될 거야. The person.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겠어? Who you feel. 너가 느끼는 사람이야. 뭐라고 느끼는데? You cannot say no to. 너가 거절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랍니다. 여기서 이 to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설명을 잘 보세요. 후 아래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는지 잘 읽어봐. 뭐라고 써있냐? 전
동그라미 격 이렇게 써 있죠. 즉 전치사의 목적격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격. 잘 봐. 구문문서로 잘 보면 여기서의 who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목관대야 목관대. 그럼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겠지. 됐어? 그럼 하나씩 볼게.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어. 여기에 대 생략된 거야. 그래서 대절이 목적어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대절 안을 볼게. 대절에 주어 나왔어. 대절에 동사 나왔고 대절에 목적어 나왔어. 여기까지 완벽하잖아. 근데 이러고 문장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문법적 오류가 생겨버리죠. 그렇죠? 왜? 아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불완전한 문장. 아니 근데 to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한 문장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어법상 잘못된 문장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치사를 써준 거라고 이렇게. 되냐? 그러면 그 하고 많은 전치사 중에 왜 하필이면 to를 썼는가? 그 사람에게 거절하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 그 사람에게. 됐어? 그래서 전치사 to를 붙인 거야. 이해 안 된 사람? 방금 설명. 없어요? 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로 오히려 이런 게 잘 나와요. 이런 게 to 같은 거 빼버려갖고. 됐어?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다시. 너가 거절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너는 분개할 거랍니다. 왜 분개하겠습니까? You no longer, 너가 더 이상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니까요. 뭐에 대해서? 너의 삶에 대한. 그리고 또 뭐에 대한? Of what makes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못 가지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인한테 맨날 막 뭘 부탁해. 지인아 이것 좀 해줘. 선생님이 우리 주연부 애들 자료 만들어야 되거든. 너가 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 알려줄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 지인아 쌤 배고픈데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가갖고 피자랑 치킨이랑 사고 남는 거 니 가져.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막 부탁을 해. 그렇게 했어. 그럼 이제 지인이가 계속 네. 속으로는 욕했겠지. 좀 개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욕은 했겠지. 근데 이제 부탁은 계속 받아줬어. 왜?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야. 지인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빡이 도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뭘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왜 분개를 할까? 지금 내가 부탁한 것들은 전부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지인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지인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본인의 삶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위해서 한 거죠. 즉 본인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인 거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한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의 통제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내가 왜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나는 나를 위해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넘어간다. 자, you're allowing. 자, 너는 허락하고 있대. 뭐를?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가 to have control over your life. 너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허락하고 있는 거라고요. 너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통제권을 갖게끔 네가 지금 허용해주고 있는 거라고. 어떤 게? 거절을 못하는 게. 됐어? 거절을 못하고 다 받아주잖아. 다른 사람이 자꾸 내 인생에 간섭하잖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When you're surprised emotionally, 너가 감정적으로 억눌렸을 때, 그리고 constantly, 끊임없이 do things, 어떤 일들을 할 때요. Against your own will, 너 자신의 의지죠. 여기서 여기는 의지야, 의지. 조동사 will이 아니고요. 너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입니다. 너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남들의 부탁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됐어요? 이게 뭐야? 남들이 부탁하는 일이야. 패러프레이징 하면. 이거를 계속 할 때 너의 스트레스가 will eat you up. 너를 잡아먹을 거랍니다. Faster than. 뭐보다 더 빨리? You can count to 3. 너가 셋을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요. 이건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셋을 셀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보다 더 빨리 너 스트레스가 너를 잡아먹을 거라고. 됐어요? 셋 세기 전에 스트레스가 나보고 나한테 이제 올 거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빨리 스트레스에 잠식당할 거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번엔 역으로 물어볼게. 이 22번 지문에서 주제가 뭔 거 같아요? 이 글의 주제문에 가장 가까운 게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표시를 해왔거든요. 내가 표시한 거랑 여러분이 말한 거랑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걸로 퇴근을 시켜줄까 너네들? 맞춘 사람은 퇴근시켜줘. 틀린 사람은 자 어디가 주제일까? 내가 한 명씩 다 물어볼 거야. 체크 한번 해봐. 지금 37분이야 얘들아. 수업 시간 끝났어. 얼른 하고 너네 저기 뭐야 이거 검사하고 가야지.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 내가 이유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이유까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잘 한번 찍어봐.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분의 1이다. 확률 7분의 1. 아 발표하면은 딴 사람 거 따라할 수 있으니까 발표하지 말고요.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조그맣게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아 너무 찜. 아이 쫄지 마. 여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제 확인하면 되지? 한번 가볼까? 어디? 오케이. 그다음에 아니. 어디? 아 오케이. 영민이는. 오케이. 그다음에 세훈이는. 지인이는. 아니 모르겠어? 준준이. 고기? 아 오케이. 그다음에 상규. 어디요? 고기? 아 오케이. 아이고 저기 촬영 중이라서 일로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나 우리 동원, 대현이, 동환은 거기, 여기 대현이, 그다음에 가원이는 여기, 준이는 오케이. 그다음에 선율이 여기, 그다음에 주은이는 여기 오케이. 자 아까 체크 못하신 분들 있을 텐데 여러 분 중에 정답이 있네요. 아 근데 정답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 말을 좀 바꿔서 말할게요. 저랑 생각이 같은 분들이 있네요. 저랑 생각이 같은 분들. 대부분 답이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세 번째랑 마지막이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일단은 세 번째랑 마지막 둘 중에 하나고요. 이 외의 거는 틀렸습니다. 세 번째 거 This is not a healthy way of living because 하고 나온 문장 이 부분이랑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여기를 체크해줬는데 저는 어디에 체크를 했을까? 저는요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주제라고. 네. 저는요. 농담이야 농담. 그냥 한 거야. 무슨 뭐 남기니 뭐니 이런 거 농담이야. 그냥 한 말이야. 마지막 문장을 저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글의 내용이 뭡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삶의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건 뭘까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됐어요?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 거절하지 못, 그러니까 삶의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는 건데 삶의 통제권을 잃었다라는 내용, 그거랑 가장 비슷한 내용,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건 마지막 문장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가장 주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항상 수락함으로써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거는 앞부분에 대한 설명 쪽에 좀 더 가까워요. 앞문장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요구하는 걸 한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거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통제권을 잃으면 스트레스가 쌓여 이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제가 맨 마지막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를 주제문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변형으로 낼 만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봤을 때 변형 포인트는요. 솔직히 말하면 변형 포인트가 그러니까 지문은 되게 좋거든요. 지문은 되게 좋은데 변형 포인트가 일반적인 변형에서는 제일 만만한 건 삽입 쪽이겠죠. 문장 삽입으로 낼 만한 것은 저는 이제 중간에 여기로 집었습니다. 여기. You know what will happen in time? 이 부분. 저는 여기로 이제 삽입을 집었어요.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는 알겠는가? 그럼 이 내용 앞에 뭐가 나와요? 너가 점점 쌓여가. 그럼 쌓이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겠느냐? 쌓이면 이제 네가 빡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삽입으로 제가 생각을 한 거고 나머지를 봤을 때 어법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지문 기준으로는요.
어퍼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은 일단 첫 문장에 saying. saying은 왜 어퍼 포인트냐면요. have a hard time ing라는 구조입니다. ing 하는데 힘든 시기를 보내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ing를 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합관계사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 as of you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순에 관련된 거. 여기 이제 어순이죠, 어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법으로 늘만한 거. This is not a healthy way of living because body saying yes all the time. You're building on emotions.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어법으로 낼 거 없고, 여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여기 전치사 to 부분 중요하죠. 그 다음에 of what makes you happy. 이거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of 뭐 별건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이거 병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to have 투부정사.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오형식 구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When you're suppressed emotionally는 좀 낼 가능성이 낮은데 constantly? constantly도 좀 낮은데 체크는 해줄게요. emotionally, constantly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각각 동사 꾸며주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그리고 your stress will 이거 낼까? 이것도 체크합니다. It's your 이어 동사죠? you가 무조건 사이에 껴야 됩니다. you가 뒤로 가면 틀려요. 알겠죠? After that, you can count to 3. 없습니다. 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법 포인트도 은근히 또 몇 개씩 있어갖고 어법으로 내기에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약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끝날 건데, 자 저기 뭐야? 그 아까 전에 그 검사 받아야 되는 것들 있죠. 그 검사 받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써줄게요. 아이고. 요약문이 좀 기네요. 시험 두 가지를 3시간 동안 뭐가 미친 것 같아? 동아리에서 예비 실험했는데 시험 2개 하는데 3시간 걸렸어. 풀 수 있지 뭐. 길다. 자, 요약문 다 쓰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분은 가셔도 되는 거예요.